자, 이제 마지막 코너 앞두고 있습니다. 강한 녀석들의 2대 우승자이십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상원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 신상원입니다. 네. 자, 어제에서 오늘도 이제 오후장을 앞두는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좀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좋은 힌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포인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연준의 목표는 주가 하향을 바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시장 자체가 인플레이션도 좀 올라오는 거, 그리고 내려가는 게 좀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지 않으니까 주가를 일부러 누르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의견들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차기 FOMC 빅스텝 그 우려가 좀 증가되면서 미국 증시도 그렇고 그 동조화돼서 우리 시장도 그렇고 계속 이 시장의 우려감이 정말로 계속 시장의 침체까지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OMC에서도, 그러니까 다음 FOMC에서 분명히 시장 참여자들은 기대를 한 25bp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니까 내파 위원들이 이제 신났습니다. 계속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5.2가 뭔 말이냐, 6, 7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다음 2월에 있을 그 FOMC에서는 50bp 빅스텝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좀 증가되는 그런 흐름. 그래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계속 그 우려감 때문에 좀 시장의 좀 흐름들이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좌우를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오르락내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외국인들이 수급들이 완전히 빠져나간 건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드리고 그랬지만 9월 29일 이후에 한 7조 6천억까지 들여와서 잡히던 그 순매수가 지금 한 1조 이상 또 빠져 있고, 최근에도 계속 지금 들락날락하면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흐름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좀 저점을, 어제는 제가 이제 2350 이 정도 좀 체크 여부를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그 2350을 회복했다 말았다, 계속 이런 흐름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좀 지루한 박스 구간, 그리고 그 산타랠리 이제 없다고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산타의 선물은 우리가 직접 찾아야 되는 그런 시장이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우려감들이 시장에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산타클로스가 직접 돼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또 비슷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으로 이제 앞둔 상황에서 어떤 전략의 포인트들을 잡아야 될까요? 네, 또 앞서 오전 시장에서 좀 본 것 중에 하나 몇 개 말씀을 또 드리자면, 달릴 준비를 위한 휴식이라는 표현을 해서 LG 엔솔과 이제 삼성 SDI 요걸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7조 원, 그러니까 2조 7천억 정도 규모의 이제 미국 공장, LG 엔솔이랑 삼성 SDI가 각각 그 스탈란티스인가요? 거기하고 이제 합작을 해서 공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장비 발주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LG엔솔 주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LG엔솔은 지금 수급상에서는 그렇게 좋은 상황으로 지금 들어오는 그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건 없는데, 오늘 이 하락을 좀 멈추고, 그러니까 단기 구간에서 하락을 멈추고 좀 방향을 돌리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설이나 투자, 오창 공장에도 지금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서 LG엔솔을 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삼성 SDI도 그렇고, 근데 삼성 SDI보다는 LG엔솔이 조금 주가 탄력 부분에선 좋으니까 이런 종목들 살펴보시고, 또 지금 보면은 리스크는 좀 적을 겁니다. 저점은 좀 가깝게 있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이 목표 주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 위에 60만 원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리스크는 적고 기대 수익은 좀 큰 구간에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면서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는 거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게, 산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들 보면은 개인들만 계속 들락날락하고 있고, 또 오늘 수급 특징을 보면은 요즘에 계속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외국인들이 매도가 우위였다가 이 선물
매수 계약 건수가 많이 잡히면서 오후에 좀 받쳐주면서 마감이 되는데 이러면서도 계속 하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월 달에 카드 사용, 해외에서 사용된 카드 금액이 8월 달보다 2배라는 거, 요거를 좀 체크할 필요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오후 시장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체크를 좀 해주셨고요. 그럼 오후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어떤 걸 좀 더 연결해 봐야 될까요? 지금 시장은 뭐 이전에 베어마켓 랠리 때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LG 엔솔이나 또는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대형주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몰리면서 그래도 뭐 강하게 주도를 하는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리면서 뭐 차이나 플레이를 해야 되나 아니면 또 이게 저평가라고 해서 중대형주에다가 이제 이걸 베팅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될 시기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들 성격들이 조금 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려면 종목들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된 섹터들, 그 종목별 차별화된 섹터를 보면서 이런 차별화 장세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너무 길게 한 3개월, 6개월 앞으로 나는 워렌 버핏처럼 1년, 2년, 10년을 보고 투자할 거야. 이런 생각은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이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년에 실물 경기가 침체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 차별화 장세 그리고 종목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실익이 있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다 손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을 조금씩 줄여가는 전략을 먼저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좀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다른 전문가님과 또는 증권사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중국 관련해서는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차이나 플레이라고 저는 어제 이제 차이나 모멘텀을 갖고 차이나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하게 좀 볼 게 중국이 이 봉쇄를 풀긴 풀었는데 중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이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전에 체계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체계적으로 이게 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했던 거를 보면서 그걸 학습 효과로 중국이 그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하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온라인으로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좀 오르고 그 전에는 제약주들 오르고 또 오늘은 그 음압병실이 부족하다 해서 그런 관련 종목들이 또 찌라시성 뉴스도 나오면서 또 시세가 몰리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감으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니까 이번엔 이게 가겠지 하는데 대신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꼭 알아두시고 우리랑은 좀 다르잖아요. 갑자기 봉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게 시위로 인해서 해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경제정책 앞서서 말씀들도 나오고 그랬지만 얼마 전에 중앙경제공작회에서 나온 거의 핵심이 내년에는 민간 소비 회복 최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 관련된 소비재 관련 종목들 그런 것들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인프라도 이제 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인프라는 좀 뒤로 밀릴 것 같아요. 좀 민심도 좀 아울러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또 현 구간의 저점을 좀 확인하고 대응하는 그런 조심성이 좀 필요한데 현 구간이 저점이라고 판단되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항상 유의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시장에서 어떤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떠한 업종들 쪽을 좀 보면서 종목으로 좁혀가야 될지 힌트를 조금씩 자세하게 좁혀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 볼까요? 네, 오늘은 국내 대표 여행사인 하나투어를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하나투어에 대한 포인트들 잡아주십시오. 하나투어 하면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넘버원
뭐 제일 큰 회사죠. 국내 대표 여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 세계 20여만 개의 이제 여행 상품을 전국에 이제 협력 여행사 시스템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포털, 쇼핑몰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유통 채널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랜드사나 지사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곳을 통해서 판매하는 종합 여행 홀세일러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포털 하면 네이버 다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행의 포털이라고 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 회사를 통해서 이제 좀 특화된 시장을 좀 위해서 여행 활성 사업도 하고 있고, 또 호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점을 해서 이제 그런 서비스들 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좀 안 좋았죠. 당연히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주가의 차트 흐름을 보면 다 바닥입니다. 실적도 바닥입니다. 그런데 이 터널의 끝이 계속 이어지지 않게 끝이 이제 보이는 구간에 와 있고, 지금 뭐 단거리 LCC 여행사 그 비행사들이 이제 노선들을 확장하고 있어요. 오늘도 에어부산에서 라오스라는 나라에 이제 또 비행기를 전 세계로 띄우기도 하고 점점 이제 정기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1000이라고 했으면 코로나 때문에 10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100 이하에서 이제 다시 200, 300 올라갈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구간에 있고,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지 않았었지만 그 구간을 벗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1월 달에 카드의 해외 사용량이 8월에 2배로 말씀을 드렸죠. 그게 힌트였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뭐 일본을 필두로 해서 여행을 많이 가고 해외에서 돈을 좀 쓴다는 거겠죠. 아무리 뭐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그러니까 1000을 갔던 사람들이 다 여행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100으로 떨어졌던 것들이 200, 300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오니까 아주 안 좋은 데서 지금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진입 가격은 뭐 현재가 이하에서 충분히 나눠서 진입해 볼 만하고, 손절가는 한 52,000원, 그리고 목표가 65,000원, 1차적으로는 65,000원 정도를 설정하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하나투어 현재가에서 분할 매수, 목표가 65,000원, 손절가 51,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한 녀석들의 2대 우승자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상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